쌤이 오늘 와서 11강 뺀 이유가 11인데 저번하고 이거 뺀 이유가요. 쌤 이거 문장을 빼버리면은 이 틀린 문장을 빼버리면은 전체 문장이 너무 짧아져갖고 흐름 문제예요? 네? 흐름 문제냐고. 아니 관계없는 문장으로 그러니까 흐름 문제.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 네. 12강이 그건데 그래갖고 13강으로 바꾼 거예요. 5, 6, 11, 13이라고 그래서 네, 5, 11, 13. 진짜 죽고 싶다. 자, 자료부터 드릴게요. 결석을 2명이겠구나. 가은이 아까 좀 됐다고. 문수 다쳐서 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아, 사고 쳤어. 자, 문수 안 되겠어. 위에가 좀 적어요. 25. 어차피 계속 많아질 거니까. 지금이 좋아. 근데 지금도 단어를 통과 못하는데 니네? 자, 미리 다 드리는 거예요. 변형 문제까지. 숙제. 아니, 우와, 엄청 예쁘다. 사진 왜 안 넣어줬어요? 외부 지문 때 넣으려고. 네. 사진 하나 새로 찍는 거. 아니, 안 그래도 고1 애들이 찍어준대요, 저한테. 고1 애들이 찍으면 안 되냐고. 근데 막 애들이 막 포즈를 막 말해줘. 막 이런 거 찍으면 안 되냐고. 야, 그래도 내가 무대 있으면 40 바라보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했죠. 자, 일단 자료 이제 다 드렸는데요. 뭐 자료에 대한 설명을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이제 했던 거니까. 전에 이제 우리가 회의할 때 얘기했었는데요. 외부 지문에 대한 거는 일단 제가 스툭라이트 5강까지는 일단 다 만들었어요. 워크북까지. 그 내용 일치까지 다 넣어서 만들었고, 교과서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교과서는 일단 그대로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교과서는요, 그 파트 4였나요? 그 어법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어법 푸는 거. 그거 말고는 사실은 거기에서 어법상의 근거 쓰거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힘든 워크북은 없다고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 넣었고요. 자, 이제 또 내신 대비가 시작하는데 우리 초장부터 단어 결과가 이러면 안 되겠죠? 이번 주까지는 올스타즈 단어 본다고 했잖아 내가. 그죠? 그러니까 올스타즈 단어 잘 외워오고 그리고 단어 잘 외워오고 지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한테 이런 얘기 하면서도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 내가 고등학교 2학년한테 단어 잘 외워와라, 지각하지 마라, 숙제 잘 해와라. 초등학생 가르치냐? 자식들아. 기본적인 것들 잘 챙기라고. 자, 데일리는 어차피 마무리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일 테니까 데일리는 이제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집어넣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자습서, 피고, 교과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 펴주시고. 교과서 진도 다 나갔나? 네, 오늘 다 나왔어요. 아, 오늘 다 나갔어요? 네. 또 시작이구만. 또 시작이야. 아휴, 자 가볼게요. 뭐 내용 진도를 거의 다 나갔으니까 내용적인 측면은 여러분께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중간에 나오는 뭐 어법이나 영작 뭐 이런 중요한 것들 이제 중간중간에 짚어드릴 거고요. 내용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글 전체적인 내용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환경이 파괴된다. 결국 이거예요. 결국 그 내용의 반복이에요. 그 내용의 반복. 그러니까 좀 이제 대주제라고 쓸게요. 제가 대주제. 그러니까 이 글의 대주제는 결국 뭐냐면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환경 이제 파괴가 가속화된다. 이거라고요. 이거라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환경 파괴를 줄이려면은 육류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게 이제 요지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큰 내용은 이거라고. 근데
우리가 매번 이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시험에서 봐서 알겠지만 교과서에서는 보통 주제나 제목 같은 문제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요권은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이 큰 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께서 이따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본문 패턴이 전부 다 시작이 항상 이런 패턴이야. 항상 시작이 이래요. 육류 소비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요. 구체적으로 환경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 요 구체적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 별거 없잖아. 말 그대로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니까.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거랑 환경 파괴랑 뭔 상관이냐고. 그 상관관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요거를 파악하는 게 이번 교과서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거든. 알겠지? 자, 가볼게요. Livestock and the environment라고 딱 나왔죠. 가축과 환경입니다. 제목 자체가요. 읽어볼게요. 처음에 예시로 시작하거든. Sold in stores everywhere. 자, 모든 곳에 상점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베이컨은 may be a triumph of modern living. 현대 생활의 베이컨은 어떤 성공 사례일 수도 있답니다. But 그러나 there is a dark side to the bacon industry. 자, 베이컨 산업에서 어두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뭐 별 내용 없고요. Pigs are raised in confined pens. 자, 돼지가 가둬진 우리에서 사육되죠. 그리고 fed corn. 이 fed라는 거는요. 앞에 지금 요 raised랑 짝입니다. raised랑. 그래서 원래 feed가 먹이를 주다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먹이를 받다가 되는 거죠. 먹다야 먹다 그냥. 그래서 콘을 먹는답니다. 옥수수를요. 어떤 옥수수냐? 대저리아인 옥수수인데 that has been grown in vast fields. 광대한 밭에서 자라온 옥수수죠. 근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That stretch as far as the eye can see. 자, 그러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멀리 뻗어져 있는 밭이랍니다. 그러니까 끝도 안 보일 만큼 굉장히 광활한 그런 들판에서 길러져 온 옥수수를 먹이러 먹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베이컨 산업이 이제 좀 안 좋은 측면이 있다라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 이제 뭐가 안 좋은 거냐? 근데 지금 두 번째 문장에서 말한 게 뭐냐면 잘 봐봐.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로 생각해 보자면 돼지를 기르기 위한 어떤 이제 그 사육장이 필요하겠죠. 사육장이 필요한데 얘네한테 먹이를 주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밭이 필요해요. 밭. 그렇죠? 옥수수 밭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요 두 번째 문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거는요. 이 밭의 규모를 가지고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규모. 끝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광활한 이제 밭에서 기르고 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 규모와 어떤 환경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To grow the corn. 자, 옥수수를 기르기 위해선 huge amounts of fertilizer are used. 엄청난 양의 비료가 사용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 규모를 계속해서 얘기한 거는요.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 이제 비료가 들어가야 되니까 비료. 그렇죠? 얘를 기르려면요. 자, 그리고 그것은 즉 비료를 쓴다는 것이 결국에는 gas washed. 어떻게 된다? 씻겨 흘러 들어가진답니다. 어디로요? 강과 시냇가로.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비료를 다 뿌렸어. 근데 막 비가 오거나 뭐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막 어딘가로 이제 여기 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이제 씻겨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파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야겠죠. 근데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 규모가 작으면 별 영향이 없겠죠. 근데 앞에서 지금 계속 뭘 얘기를 했냐면요. 규모를 갖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규모가 크니까 그만큼의 많은 비료가 강으로 흘러 들어가니 당연히 환경 오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This is a fact. 이것은 영향을 끼칩니다. The ecosystems of such bodies of water. 그러한 수역이야, 수역. 이제 이게 어떤 몸을 말하는 거잖아, body가. 이제 물의 몸이니까 수역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것은 그러한 수역의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the fertilizer runoff. runoff라는 거는요, 유출수라고 합니다. 유출수. 됐어요? 유출된 물이란 뜻이야. 그 비료 유출수가 ends up in fish and other marine life. 그래서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 안으로 결국에는 스며들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For kilometers around니까 반경 몇 킬로미터. 되니?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강과 시냇가로 이제 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친다? 해당 수역에 이 물가 근처에 있는 쪽에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비료가 섞인 물을 말하는 거야. 비료 유출수라는 건. 비료가 섞인 물이
이제 여기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나 다른 이제 뭐 해양 생물들이 있겠죠? 얘네한테 스며들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the process necessary 하고 나왔는데 이거 구문 분석 살짝만 바꿀게. 여기 process가 뭐예요? 정확하게는. 그리고 necessary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해요.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고. 자, 이것은 과정이랍니다. 어떤 과정? 필수적인 과정이래요. 뭐 하기에 필수적인 과정이냐? To get bacon onto our breakfast tables. 그래서 베이컨을 우리의 아침 식탁 위에 올리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 우리가 베이컨 하나 먹으려면은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육장 필요하고요. 그리고 얘네를 먹일 옥수수 밭이 필요하고 여기 비료를 많이 뿌려야 되는데 이 비료로 인해서 주변에 그 약간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난다는 점. 이게 필수적인 과정이랍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베이컨을 먹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글도 어떻습니까? 이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 보여요? 육류 소비는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죠. 이번에는 처음에는 옥수수 밭, 이 돼지를 사육하기 위한 옥수수 밭, 그리고 그로 인한 비료를 우리가 이제 투척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의 수역에 환경 파괴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도입을 시작했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봅시다. Factory farming that dries up our planet. 이 dry up이라는 게 고갈시키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의 행성, 즉 지구를 고갈시키는 공장 파밍이라고 나왔거든요. 팩토리 파밍. 그럼 공장 파밍이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대주제는 안 지울게 제가. 가봅시다. Annual meat consumption. 연간 육류 소비량이 has reached an average. 그러니까 평균에 도달해 왔답니다. 평균 어느 정도냐면 of over 40 kilograms per person globally. 전 세계적으로 1인당 40kg 이상이 됐대요. 그리고 the demand is increasing. 자, 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답니다.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초반 내용 뭘로 나온다? 이거 나온다. 나왔죠? 육류 소비량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 나왔고요. To make growing demand. 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livestock industries.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육류 소비가 늘어나. 수요가 많아져, 점점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가축을 많이 길러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가축 산업이 have turned to 하고 나왔는데 이 turn to가 의존하다라는 뜻이거든. 의존하다. 니네가 잘 알고 있는 rely on이나 depend on이랑 같은 뜻이에요. 됐죠? 다시. 자, 그러면 가축 산업은 어디에 의존해 오고 있냐? Large scale manufacturing of meat in huge factories. 거대한 공장에서의 대규모의 manufacturing이니까 제조가 되는 거겠죠. 이제 육류 제조. 그래서 여기에 의존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똑같은 말이죠. 다시 한번 보자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그럼 그 수요를 충족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대한 공장에서의 육류 생산을 대규모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점점점 늘어나야겠죠. 근데 여기에서 공장이라고 표현한 게 진짜 공장인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 많이 먹으니까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 그렇죠? 뻔한 말이죠. 자, however 나왔으니까 얘 먼저 해석할게요.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움직임은 뭡니까? 대량 생산을 한다는 그러한 움직임을 말하는 거죠. 그 대량 생산을 하려는 그 이동이 puts strain on the environment. puts strain on 뭐뭐에 부담을 준다라는 거야. 됐어? 환경에 부담을 준다고. 됐어? 그럼 결국 이거네 또? 됐냐?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환경 파괴. 또 이어지잖아.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글이. In particular, 특히 on the land, 토지와 and water resources of the earth, 지구의 토지 그리고 지구의 수자원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겠죠. 토지와 수자원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사실 토지와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아까 우리가 본문 1번에서 간접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 돼지 얘기하면서 베이컨 갖고 이제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본문 2에서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볼게요. 자, every year 매년마다 이제 요 내용부터는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구체화. 매년마다 over 1 million tons of grain 10억 톤 이상의 곡물이 are consumed 소비된대요. by farm animals 가축에 의해서. 자, 그럼 이제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건지 일단 한번 볼게요.
more than 2/3 of all agricultural land is used. 자, 여기서 한번 보자. 2/3 하면은요, 이게 3분의 2거든요. 됐어? thirds가 이제 분모 자리, 이제 2가 분자 자리예요. 됐어요? 수일치를 할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부분사가 나오면요, 뒤에 나온 놈의 수일치를 합니다. 뒤에 나온 놈. 그래서 여기 land의 수일치에서 is란 형태 나온 거야. 알겠지? 다시. 그러면 전체 농경지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된답니다. 뭐 하기 위해? 기르기 위해서. Grains and vegetables. 곡식과 채소를 기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 곡식과 채소가 어떤 놈을 위해서냐? 가축을 위한 거예요. 가축을 위한 거. 사람이 먹는 용도가 아니라 가축 기르려고 우리가 기르는 그런 곡물과 채소를 사용하는 게 전체 3분의 2가 넘는데요. 전체 농지에. 자, while 반면에 merely 8% of the agricultural land. 얘도 똑같죠? 여기 land 수일치. 자, 그러면 그 농경지의 겨우 8%만이 사용된답니다. 식량을 기르는데. 어떤 식량? For direct human consumption이니까 직접적인 사람의 소비. 됐어? 그러니까 전체 그 농경지가 아까 초반에도 그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보자고. 전체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게 가축을 위해서예요. 가축을 위해서. 근데 고작 8% 정도가 뭐랍니까? 사람을 위해서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가축을 위해서 기르는 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3분의 2면 66%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간 지금 가축을 위한 밭이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아까 본문 1에서 나왔던 거랑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Moreover, 게다가 about 1/3 of 1/3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약 3분의 1인데 of the world's fresh water. fresh water는 담수, 민물 뭐 이런 뜻이야. 식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세계 담수 중 3분의 1, 약 3분의 1이 또 사용된대요. For meat production, 육류 생산을 위해서 또 사용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한 거는 농경지의 사이즈죠. 농경지의 사이즈. 이번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식수의 양입니다. 식수의 양. 식수의 양 전체에서 3분의 1이 육류 생산에 사용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cuts into the supply of water for humans.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죠. 됐어? 인간이 직접적으로 마셔야 되는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제 쓸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단순히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물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계속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습니까? 규모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규모적인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류 소비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러면은 이 수요를 채우려면은 당연히 그만큼 대량 생산을 해야 됩니다. 대량 생산을 하려면 규모를 그만큼 많이 키워야겠죠. 그래서 그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밭을 얼마나 넓게 써야 되는가? 그럼 얘네를 기르기 위한 뭔가 이제 곡식이나 채소를 기르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요. 얘네한테 줄 물의 양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규모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또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The bed of the Colorado River in the U.S. 미국의 콜로라도 강의 바닥이요. 바닥, bed는요. 강바닥이 is expected 예상된답니다. to dry up soon. 조만간 마를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야, 강이 마른데 강이 왜 마르는데? Too much water. 너무나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퍼내지기 때문에 그렇대요. 퍼내진대요. From the river. 그 강에서요. 그럼 그 강에서 강물을 겁나 많이 푼다는 거야. 왜 강물에서 물을 많이 풀까? 왜냐하면 neighboring farms. 인근에 있는 농지가 need to grow feed for cows. 여기서의 feed는 명사로 나왔죠? 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소를 위한 먹이를 재배해야 되니까요.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이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내용 일치해서 잘 봐야 되는데 소한테 물 주려고가 아니라 소를 위한 먹이를 재배하는 데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먹이가 뭐 사료겠죠. 사료 결국에는. 근데 그 사료가 결국에는 풀떼기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그 풀떼기를 기르는데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그 강바닥이 마를 정도로 물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을 이제 투여해야만 그 소들을 이제 먹여 살릴 수가 있는가. 그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in short, a large portion of our natural resources, 우리의 천연 자원 중 상당 부분이 is used, 사용된다는 겁니다. For meat production, 육류 생산을 위해서요. 근데 이거 저기 얘네 교과서에서 이게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가 is가 아니라 a로 나와 있다고 들었어요. 얘네 교과서에서는요.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이거
나중에. 왜냐면은 이게 a large portion of 하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니까 여기에 수일이 취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나 봐요. 아마도.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만든 자료서거든요. 이게 교과서 초창기 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좀 변경됐다고 제가 얼핏 들어갔고, 그래서 혹시 변경됐는지 저한테 확인해서 요거 좀 알려주세요. 자, 어쨌든 다시 내용을 보자면 우리의 천연자원, 방금 전에 뭐 콜로라도 강 이런 거 나왔잖아. 이 천연자원이잖아요. 이런 거의 상당 부분이 어떻다고요? 육류 생산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결국에는 규모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가볼게요. 그러니까 본문 2에서 말한 거는요, 사실상 환경 파괴를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환경이 파괴가 된다라기보다는요, 자원을 굉장히 많이 써야 한다 쪽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어떤 공간적인 자원이나 아니면 우리의 천연 자원, 대표적으로 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소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본문 2 내용이었습니다. 자, 본문 3번 내용 보자면 From land to the ocean, 땅에서 바다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본문 1번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그 옥수수밭 뭐 비료 유출소 어쩌고 나왔죠. 그거를 구체화한 내용이거든. 이거 한번 보자. As more people want more meat. 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육류를 원하기 때문에 it is inevitable that 배터리아가 불가피하다. 자, 요 패턴을 좀 잠깐 볼게요. 요 패턴. 자, 잠깐만 요거는 좀 필기를 좀 하자. 우리가 inevitable 하면은 지금 나와 있지만 불가피한 이런 뜻이야. 불가피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인이란 뜻이야. 필수적인, necessary야, necessary. 됐어? 근데 이 표현이 나오면요, 여러분이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연결해서. 자,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라는 말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should? should랑은 좀 달라요.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cannot help ing. 됐어? cannot help ing가 뭐야?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안 할 수가 없다.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다 써줄게요. cannot에 help에 but이 들어갑니다. 이때 help는 생략도 가능해요. 이때는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그러니까 inevitable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걸 같이 알아둬야 돼요. 왜 그러냐? 요약 같은 걸 할 때 본문에는 요 단어로 나왔지만 요약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는 단어거든. 일단은 요 단어가, 요 표현이 왜 이런 뜻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help는 도와주다밖에 없잖아. 그렇지? 근데 왜 이런 뜻이 되냐는 거야. 왜 이런 뜻이 되는 거냐면 이 help가 여기서 돕다가 아니에요. 돕다가 아니라 이 help가 avoid의 뜻이 있어요. avoid가 뭐야? 피하다잖아. 그럼 해석해볼까? ing 하는 걸 피할 수 없다예요. 됐어? 그럼 ing를 피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ing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건애가 군대 가는 걸 피할 수 없어. 군대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뭐 먹고 있어? 얘네도 가야 되겠네. 자, 그리고 여기에 but이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이 but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그러나가 아니고요,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뜻이야. 제외하고. 전치사로서 이런 뜻이 있어요. but이. 그럼 맨 아래 거 한번 해석해볼까? 투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해석의 원리는 이거예요. 해석의 원리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의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잖아요. 요 내용 또 나왔죠. 됐어? 그러면서 배터리아가 불가피하다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얘를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어퍼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 B죠. B. 요겁니다.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죠. 왜? 앞에 should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럼 should는 왜 생략돼 있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inevitable. 얘 때문에 생략된 거야. 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봤어요? 주장, 명령, 요구, 제한, 충고 동사 쓰면 대절 뒤에 should가 생략된다. 뭐 이런 거. 아마 문법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필수성이나 중요성을 말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거 inevitable, essential, important, necessary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주어진 주어로 나오면 이때도 should가 생략돼요. 왜 생략되는지도 말해줄게요. 왜 생략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필수적이라는 거잖아. 필수적. 그러니까 필수적이란 게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뭐뭐 해야 한다. 그렇죠? 그럼 이 inevitable 이미 해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해야 한다는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알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land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is로 쓴다? 이게 아니라고요. should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어법으로 잘 나와요. 알겠죠? 요거 좀 조심하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럼 대절이하가 필수 불가결이래요. 대절이하가 뭔데? land for livestock. 가축을 위한 토지가 확장돼야겠죠. 지금까지 규모행위 실컷했잖아. 그렇죠?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축을 기르기 위한 공간이 점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뭘 하기 위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이어서 보자면 그러면 더 많은 육류 생산은 results in 하고 나왔는데 또 중요한 표현 나왔으니까 얘도 좀 필기하자. 여기 좀 지울게. 정말 많이 설명한 건데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데 맨날 틀리는 표현이거든요. result in, result from 요거거든요.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이게 본문에서 변형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내용일치의 보기에서 되게 잘 나와요. 내용일치 보기에서. 오케이? 일단은 이제 결론을 좀 먼저 쓰고 시작합시다. result in은요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result from은 뒤에 원인이 나오고요. 반대로 result in은 앞부분에 원인이 나옵니다. result from은 앞에 결과가 나오고요. 그냥 반대야 반대. 그럼 이제 우리말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잘 봐봐. 얘들아 result가 무슨 뜻이야? 결과잖아. 명사로서.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동사예요. 동사. 그럼 결과가 나오다라는 뜻이야. 결과가 나오다. 동사로 해석하면. 그럼 뒤에 in이 나왔으니까 요 안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결과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직역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뭐라는 결과가 나오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의역된 게 이제 유발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확장되는 거야. 이런 결과를 낳는 거니까 이런 결과를 유발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result from은 어떨까? from은 뭐뭐로부터잖아. 이 원인으로부터 얘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요 뭐뭐라는 아주 자세하게 써보자면 뭐뭐라는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다 이거거든.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쓰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이제 의미가 어떻게 확장됐냐? 뭐뭐로부터 생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라고. 단어장에 보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단순 단어 암기하듯이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그 원리를 알려준 거야. 원리를 암기하는 원리를요. 여기 안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얘가 결과야. 여기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원인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됐어요? 반대 관계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은 지금 result in이 나왔으니까 앞부분은 뭐가 나와야 돼? 여기가 원인이야. 원인.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결과가 나와야겠죠. 됐어? 이런 인과관계라고. 인과관계. 그럼 앞부분의 원인이 뭡니까? 더 많은 육류 생산이래. 육류 생산을 더 많이 해.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고? 증가된 수질 오염이라고. 그래서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수질 오염이 증가하게 된다고. 됐어? 인과관계라고. 만약에 여기가 result from이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써야 돼. 반대로. 알겠니? 이런 거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내용일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 알겠죠? 자, 다시 돌아갑시다. 자, 더 많은 육류 생산은요 증가된 수질 오염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답니다. 지금 결론을 먼저 얘기한 거거든.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니까 그 육류를 이제 뭔가 이제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규모의 어떤 이제 농지라든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왜 수질 오염 얘기는 왜 나오는 거냐고. 그러니까 결론을 먼저 말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건데 한번 볼게요. In both rivers and oceans. 그래서 강과 바다 둘 다에서 수질 오염이 증가하게 된답니다. 왜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야. since. 그래서 왜 그러냐면 cows and pigs. 소와 돼지가 eat a lot. 많이 처먹거든. 그리고 at the same time 동시에
produce a lot of manure. 똥 많이 싸거든. 이거야 이거. 얘가 겁나 처먹어요. 얘네를 길러야 되니까 똥을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나왔던 그 비료 유출수 아까 나왔었죠. 런오프 해갖고 그렇죠? 그게 이제 흘러 들어간다고. 아까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강과 바다에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류 소비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돼지와 소를 더 많이 기른다는 거고, 그럼 걔네가 똥을 더 많이 싼다는 거고, 똥을 더 많이 싸니까 오염이 더 가속화되는 거고.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어서 갑니다. livestock is fed. 자, 가축은 말해집니다. 투부정사하다고. 투부정사하다고. to produce, 생산한다고. 130배래요. 여기 as 원급 as 나와 있죠. 자, 배수서에 as 원급 as가 나오면 얘보다 몇 배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보다 몇 배만큼 뭐뭐한. 그러면 미국의 사람들보다 130배만큼 많은 똥을 싼다고요. 130배. 겁나 많죠. 그렇죠? 그렇게 말해주세요. 그래서 저 배수사 에즈 워크에서 배수사 나오는 거 도량형 명사로 바꿔서 맞아요. 그걸 도량형 명사. 도량형 명사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그냥 비교급의 대으로 쓰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계속 강조했어요.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그냥 얘를 more than 이러면 끝나는데. 그거랑 더 넘버 오브랑 더 어마운트 오브. 그 도량형 명사를 말하는 거구나. 그 양을 이제 130배만큼 해갖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자, 요 문장에서는요 지금 주어 BPP의 투부정사라는 패턴으로 나와 있죠. 이걸 이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It is said that livestock produces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It is PP that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고 쳐볼게. 가주어 진주어거든. 그럼 대절 이하라고 PP 된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주어 BPP 투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이때 이 주어가 일로 가는 거고요. 이 동사가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거든. 지금 나와 있는 문장을 보면은 여기 livestock BPP 투부정사 나와 있죠. 됐어요? 요걸로 나왔죠. 요걸로.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It is said that 그 다음에 주어 livestock 그 다음에 동사 produces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됐죠?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시에 맞춰서 s 붙인 겁니다. 3인칭 단수니까요. 됐죠? 이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어쨌든 간 굉장히 똥 많이 싼다 이 얘기 한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When not managed properly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the manure and water containing 자, 똥과 분뇨와 그것을 포함한 물이래요. 정확하게는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것을 포함한 물은 cause severe harm to the ecosystems.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답니다. 어떤 생태계?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거든요. 계속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 그러면 환경 파괴가 일어나. 근데 여기에서는 뭘 기준으로? 수질오염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질오염. 그래서 수질오염을 기준으로 하는데 왜 수질오염이 발생하는지 그 내용이 이제 나와야겠죠. 자, 그 내용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When rain comes. 자, 비가 내리면 manure is washed away with the runoff. runoff 나왔죠? 아까 유출수였죠. 그러면 분뇨가 씻겨져 내려갑니다. 그 유출수와 함께. 그러니까 빗물과 이제 그 분뇨와 섞여갖고 씻겨져 내려가는 거야.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뭐뭐 하면서 polluting 오염시키면서 nearby soil, streams and rivers all the way 가는 내내 근방에 있는 토양, 시내, 강 여기를 싹 다 오염시키면서요. until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이 합친 거를 말하는 거겠죠. 합친 거. 그 이제 이 섞인 그 이제 빗물과 섞인 그 분뇨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이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잠깐 이미지로 좀 보자. 이미지. 자,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 한번 볼게. 여기에 사육장이 있어요. 여기 막 소나 돼지나 막 이렇게 있어. 똥을 싸요 얘가. 그럼 이제 근처에 이제 강이 있어. 물론 이제 뭐 옥수수밭이 뭐 그런 밭도 있었겠죠. 어쨌든간 그럼 똥을 싸. 비가 내려. 그럼 비가 내리면 섞여서 일로 가는 거야. 그럼 가는 길에 여기도 땅일 거 아니야. 여기도 땅이잖아. 땅.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오염되죠. 그렇죠?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길에. 자, 여기 이제 강과 시냇가로 갑니다. 그럼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죠. 이 강은 결국에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다로 이어집니다. 바다에 또 이제 오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끼친지 미리 말해줄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오염물이 이제 엄청난 양이잖아요. 아까 무슨 뭐 미국 사람의 130배만큼이라고 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섞여갖고 계속 이렇게 가. 근데 이제 우리가 바다에서는요, 해류 때문에요, 이게 한 군데에 뭉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이제 배경지식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해류로 인해서 어떤 특정 지역이 생겨요. 여기에 이제 다 쌓이는 거야. 이 비료나 이런 애들이. 비료 그 섞인 물이 있잖아요. 그게 그 오염물이 여기에 이제 한데 뭉쳐요. 근데 결국에 얘는 어쨌든 똥이니까 비료잖아요. 비료. 이 비료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이 있겠죠. 해조류, 미역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이 비료로 인해서 해조류가 엄청나게 자라게 돼요. 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비료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겁나 많이 자라겠죠. 그렇죠? 원래 얘네가 자라야 하는 양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자라는 거야. 그럼 이게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잡초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잡초가 해조류는요 살려면 당연히 산소를 흡수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가 여기서 산소를 무지하게 많이 흡수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해조류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가 이제 산소가 고갈돼 버리는 거야. 그럼 이 지역에 있는 해양 생물들은 다 죽는 거죠. 됐어? 그래서 본문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데드 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됐어? 이런 식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 흐름을 좀 보라고. 자, 그러니까 단순한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데 여기 보여요? 데드존이라고 불린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데드존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제 이미지로 보자면. 다시 한번 사육장에서 똥 많이 싸 비가 오면서 유출되는 거야. 이렇게 유출되면서 땅 오염돼, 시냇가 오염돼, 강 오염돼, 그러면서 바다까지 가는 거야. 바다에 가는 길 내내 쫙 오염시키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데드존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데드존이 왜 형성된다? 그런 해조류가 번성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해양 생물을 질식시켜버리는 거죠.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이런 흐름.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글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육류 소비량이 증가한다 보다 환경 파괴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잖아.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가 되는가. 이 글은요. 과정과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교과서이지만 순서나 삽입 같은 걸로 내기도 되게 좋은 글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중요하니까. 알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가 본문 4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 지금 가축 얘기 가자마자 얘기하고 지금. 응? 지금 가자마자 얘기해요. 가자마자. 가자마자? 네. 왜 가자마자? 이번에 또 가축 들어온다고 막 시위에 막 가는데가지고 축사 들어온다고 했는데 자, 뻗어 있는 것들 다 일어나고. 수학까지 오는 게 없습니다. 세계지 그래도 잠시 생각하면 수학을 잘하는 거죠. 수학 25등 세계지 6등 지구가 몇 등이지? 이런 거 되는데 다른 물리 본문 4번 봅시다. 안쓰럽다, 안쓰러워. 맨날 뻗어. 다음 주부터인가 뭐 수행 평가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 저희 이제 이번 시작했어요. 아 이번 주부터요? 네, 근데 그 학생회장 같은 거 하면 생기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부가 교회장 나왔는데 아니 뭐 이제 계열마다 다르죠. 보통 문과 계열에서는 좀 유리하죠. 저 수시는 4대가 초등학생 건데 4대 쪽은 아니 뭐 일단 리더십 이야기가 있으면 당연히 나쁠 건 없죠. 당연히 나쁠 건 없죠. 보통 이제 그런 저기 뭐야 사범대 쪽 쓸 때 좀 유리하죠. 그런 거. 네, 효석이가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러면은 주역부에 미래가 없는데. 효석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자 그래서 아까 전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건데 다시 한번
이제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이제 인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키면서 이제 분뇨가 씻겨 내려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게요. Once it reaches the ocean. 자, 그것이 일단 바다에 도달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형성에 기여합니다. 뭐의 형성? Of what is known as a dead zone. 그러니까 dead zone이라고 알려진 것의 형